사부인 혹시 이거 못 읽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종로 한옥방 안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식당 대표가 엄마 앞에서 허리를 꺾어 인사했지요. 오정자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결혼이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33, 지역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잦습니다. 잠이 쪼개지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게 제 성격과 맞았지요. 남자친구는 이도윤입니다. 35, 대기업 기획팀 차장입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쳐 있을 때 오늘은 그냥 쉬자 하고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윤이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에게는 제가 아직 모르는 약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앞에서요. 상견례는 도윤이 어머니가 직접 잡으셨습니다. 종로의 한옥 감성 파인다이닝. 돌담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간판이 작게 걸려 있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면 나무 냄새가 먼저 올라옵니다. 조명이 낮고 소리도 낮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라는 말이 딱 어울렸지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오정자입니다. 62. 예전에는 시장에서 분식집을 오래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그릇을 닦고 저녁엔 재료를 다듬던 사람입니다. 엄마 손에는 늘 물이 닿아 있었어요. 손마디가 굵고 손톱이 얇았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키우셨지요. 엄마는 그날도 수수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 검은 구두, 낡았지만 각이 잡힌 가죽 가방, 화장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옷깃을 한 번 더 여몄습니다. 저는 문득 마음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꾸미자고 할 걸 그랬나? 그런데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겁났습니다. 상대가 우리 엄마를 깔보는 순간을 보고 싶지 않았지요. 택시 안에서 도윤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가 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해. 알아. 나도 최대한 예의 지킬게. 장모님도 편하게 오시게 해드려. 도윤이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깊게 묻지 않았어요.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갈등이 보이면 먼저 삼키는 쪽이었지요. 병원에서도 그랬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소리 지르면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는 말을 먼저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그 방식이 늘 옳지는 않았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도윤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상의 단추를 한 번 더 채우고 엄마께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는 짧게 웃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도윤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가 숨을 한 번 삼키는 게 보였거든요. 우리는 안내를 받아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지문, 낮은 테이블, 조용한 배경음, 그리고 이미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백혜란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진주 귀걸이, 정갈한 머리, 흔들림 없는 자세, 작은 브로치 하나까지 계산된 듯 했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사람을 재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백혜란입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저는 서연이 엄마 오정자예요.
저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하는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손에 힘을 줬어요. 엄마는 더 조용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과하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지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지 말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다짐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고, 좋게 넘기려 합니다. 그게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종로의 그 방에서는 달랐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작은 말 하나가 칼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격식이라는 말 뒤에 숨은 마음이 무엇인지, 품격이라는 말이 누구를 밀어내는지, 그날 상견례가 끝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배울 겁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엄마가 평생 지켜온 존엄은 누군가의 친절한 말투로도 쉽게 찢길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방의 온도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도윤이가 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는지, 저는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나무 향이 은근했고 조명도 부드러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목덜미는 서늘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백혜란 어머님은 웃는 얼굴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도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 길이 막히진 않아서요. 처음 몇 분은 무난했습니다. 어머님은 도윤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계획적인 애였어요. 공부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말은 칭찬인데 어딘가 검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어머님 시선이 제게로 왔습니다. 서연 씨는 지역 의료원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10년쯤 됐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으시겠네요. 야간도 많고, 네, 그래도 보람이 있어서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최대한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요. 도윤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어딘가 얇았습니다. 저는 그 얇음을 모른 척했지요. 잠시 후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예전엔 어떤 일 하셨어요? 엄마는 짧게 말했습니다. 시장서 분식집 했어요. 오래요. 어머님이 아하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안은 놀라움이라기보다 정리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시장 장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다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조용히 삼켰어요. 그래, 그냥 지나간다. 그런데 어머님이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력은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엄마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중학교까지요. 그때 어머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중학교만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저는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찻잔을 잡은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가 상처받는 순간을 저는 눈앞에서 보면서도 말을 못했어요.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하지? 괜히 분위기만 깨는 건 아닐까? 그 망설임이 저를 묶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 끼워 넣었습니다. 엄마가요. 그때는 집안 사정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정말 성실하게 설명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말을 붙이면 상대도 이해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만 끄덕이며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국립대 간호학과 나왔습니다. 아, 지방국립대. 그 말끝이 또 한 번 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이력서를 보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갑자기 건조해졌어요. 그런데 도윤이는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제가 다시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여기 한옥이 정말 예쁘네요. 예약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서요. 격식 있는 자리는 이런 곳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본이 갖춰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편하잖아요. 기본.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기본이란 말은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어낼 때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그때 직원이 메뉴와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영문 설명이 길게 적힌 카드가 함께 놓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카드를 한번 훑어보더니 엄마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사부인 혹시 이거 못 읽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웃는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요. 엄마가 조용히 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 그 정도는 봅니다. 엄마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턱선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저는 그 굳음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엄마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저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너무 흔해 보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서로 배경이 너무 다르면 결국 힘들더라고요. 도윤이도 바쁘고 서연 씨도 바쁘고 어른들끼리라도 말이 통해야죠. 말이 통한다. 그 말은 결국 같은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이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가장 깊게 꺼졌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말했고 분위기를 바꾸려 했고 설명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난관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난관은 어머님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지키는 일은 좋게 말하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언젠가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요. 저는 숨을 고르고 엄마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제 손을 가만히 받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서겠다고요. 누군가 엄마를 시험하려 들면 그 시험지를 제가 먼저 접어버리겠다고요.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어머님도
엄마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문 하나가 우리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노크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사람들은 다 들었지요. 조용한 공간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특히 숨을 참고 있는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문이 바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잠깐의 텀이 있었어요. 그 사이 백혜란 어머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놓았는데도 저는 그 동작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보다 더 얇았지요. 서연 씨, 제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다만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서로 수준이 너무 다르면 힘들 수 있잖아요. 수준. 그 단어가 공기처럼 방 안을 퍼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찻잔의 가장자리를 한번 문질렀어요. 그게 엄마가 감정을 누르는 방식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억지로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말씀 이해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도 맞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왜 내가 이해를 먼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괜히 더 커지면 엄마가 더 곤란해질까 봐요. 저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 오래 만나면서 생활 방식도 많이 맞춰왔습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말을 잇기도 전에 어머님이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아유, 젊은 사람들끼리는 맞춰지죠. 그리고는 엄마를 흘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끼리는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말하는 현실은 우리 엄마와 본인이 한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느냐였지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그때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도윤이는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싶은 사람처럼요.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도윤 씨.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으로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말해야 해. 그런데 도윤이는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제 편이 아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백혜란 어머님은 그 침묵을 기회처럼 잡았습니다. 도윤아.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엄마가 괜히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니야. 도윤이는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 말은 막는 말이었지만 서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코스 안내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영문이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혜란 어머님은 그 카드를 손에 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엄마 쪽으로 옮겼습니다. 사부인,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엄마가 조용히 카드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즘은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나와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미 선을 넘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엄마를 확인하려 드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웃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요.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 정도는 봅니다.
엄마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킨 결과인지요. 저는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요. 백혜란 어머님이 제게 시선을 줬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읽을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면 더 무섭습니다. 어머님은 잠깐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저는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너무 교과서 같을까봐, 존중입니다라고 말하면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그 짧은 망설임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내 사람으로는 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결혼하면 집안끼리 엮이는 일이 많아요. 명절도 그렇고 경조사도 그렇고요. 어머님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불편해지지 않게 지금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정리.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똑바로 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 엄마가 정리 대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당장이라도 일어날까봐 무릎 밑에서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일어나면 이 결혼은 끝나겠지. 그 두려움이 저를 다시 묶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를 지키고 싶다면서 엄마의 결정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비겁한 마음이었지요. 도윤이를 다시 봤습니다. 도윤이는 제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기서 해결될 방법은 없다는 거리요. 상대의 기준이 이미 고정되어 있고 제 사람은 제 옆에서 서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서가 아니라 침묵을 버티려고요.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 하나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문이 열리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생기는 아주 작은 착각 같은 희망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엄마가 다시 한번 상처받는다면 저는 더는 좋게 넘기지 않겠다고요. 분위기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하겠다고요. 문이 열리기 직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백혜란 어머님도 도윤이도 엄마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숨을 아주 작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길까? 그 질문만 남긴 채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복도 공기가 한번 스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하던 방 안이 잠깐 흔들렸지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말자. 3장에서 마음속으로 세운 결심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복 차림의 직원이 아니라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식당 대표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넘겼고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먼저 백혜란 어머님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진행 전에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대표는 시선을 엄마에게 옮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더 깊이 숙여졌지요. 오정자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엄마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놀란 기색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한번 깜빡였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단했어요. 대표는 두 손을 모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후원해 주신 지역 장학회건 올해도 무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학생들이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는 마지막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깊게 숙였습니다. 백혜란 어머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가 한 겹 벗겨진 느낌이었지요. 도윤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도윤이도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가 장학회를 후원한다는 걸요. 대표는 테이블 위로 시선을 내리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장님 오신 김에 저희가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엄마는 손을 들어 대표를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가족 일로 온 거예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인사만 드리려고요. 대표가 물러나려 할 때 백혜란 어머님이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대표가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엄마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오정자 회장님이시라고요? 엄마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함은 없어요. 그럼 방금 엄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선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겠죠. 대표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긴장만 있는 침묵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 계산이 멈춰 선 침묵이었지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까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숨길 필요 없다는 듯이요. 백혜란 어머님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어머님 마음의 균열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좀 무례했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로 넘어갈 생각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보겠다.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사과를 말로 받기보다 태도로 확인했지요. 어머님은 저를 한번 보고 도윤이를 한번 보고 다시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께서 중학교까지 나오셨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제가 놀랐습니다. 엄마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학교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제 주변엔 비슷한 사람들만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너무 좁게 봤습니다. 엄마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어머님이 숨을 삼켰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 부끄러움입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자기 책임이 담긴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목 안쪽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고 관계는 그 다음이니까요. 도윤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아들을 봤습니다. 도윤이는 입술을 떨면서도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 앞에서 편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백혜란 어머님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저에게도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아까 제가 수준 같은 말을 했지요.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그 단어가 이상하게 아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사람은 취소라는 말을 쉽게 못하거든요. 특히 자기 체면을 걸고 말한 것일수록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감정적으로 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상처받는 건 못 보겠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제 손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잘했다는 표시였지요. 저는 눈물이 올라올 뻔했지만 고개를 숙여 삼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다시 흐트러질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엄마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배운 게 있으면 2번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 대화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나오셨냐 대신 어떻게 사셨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짧은 문장으로 삶을 보여줬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어요. 사람 상대하는 장사라 마음을 많이 배웠죠. 그 말들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작은 성과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완벽히 이해한 건 아니어도 최소한 한 걸음은 옮겼다는 것,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도윤이가 침묵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백혜란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정자 어머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사부인이 아니라 어머님. 그 한 단어가 제 가슴을 살짝 풀어줬습니다. 엄마는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어머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네, 천천히요. 저는 그 순간 아주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태도, 경조사 1번, 명절 1번, 작은 말 한마디에서 다시 드러날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내가 서면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엄마를 지키는 일이 결혼을 망치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요. 그리고 저는 다음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과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도윤이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엄마가 끝내 마음을 닫아버리기 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를요. 방을 나서며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힘이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도를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결말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약속처럼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한 번에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빨리 풀리지 않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종로 한옥방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상견례가 끝난 뒤 우리는 각자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도윤이는 집 앞까지 엄마를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고 엄마는 한번 사양하다가 허락했습니다. 차 안에서 말이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선을 의식하며 조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조심이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엄마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엄마는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긴 하루를 다 견딘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오늘 내가 말한 거 잘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웃는 얼굴로 넘겼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엄마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과한 위로 대신 괜찮다는 손길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도윤이는 달라졌습니다. 큰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작은 행동이 꾸준했습니다. 출근길에 엄마 안부를 묻는 전화. 장모님, 어제 주무셨습니까? 엄마가 단답으로 대답해도 도윤이는 웃으며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백혜란 어머님도 처음엔 어색해 하셨습니다. 문자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딱 필요한 말만 보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읽고도 한참 있다가 짧게만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문을 완전히 닫았다면 알았습니다조차 오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백혜란 어머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정자 어머님,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엄마는 제게 먼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안 만나도 돼. 근데 한 번은 보고 싶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은 보자. 대신 천천히. 그 천천히가 우리 집의 속도였습니다. 우리는 동네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한옥도 격식도 없는 곳.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는 곳이었어요. 백혜란 어머님은 그날 명품 코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 하나. 머리도 평소보다 조금 풀어져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저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신호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앉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백혜란 어머님이 말을 계속할 수 있게요.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고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방식이요. 어머님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교수로 살면서 맞는 세계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뵙고 제가 얼마나 좁았는지 알았습니다. 엄마가 담담히 물었습니다. 그걸 안다고 달라집니까?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님 옆에서 도망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엄마 눈을 바라봤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날 침묵했습니다. 그게 장모님 편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먼저 서겠습니다. 서연이가 혼자 말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묵직한 돌 하나가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날 싸운 건 학력이 아니라 존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존중은 결국 누가 서느냐로 증명되니까요. 그날 찻집에서 우리는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은 번갈아 가자는 말 대신 같이 밥 한 번 먹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하자는 말 대신 안부를 묻는 말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 번에 안 풀린다. 백혜란 어머님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며칠 후 백혜란 어머님이 엄마에게 작은 봉투를 전했습니다.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엄마는 집에 와서 그 편지를 말없이 읽었고 조용히 제게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더군요. 어머님께서 제게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접어두고 창밖을 오래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엄마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용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요. 그리고 어느 주말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이랑 밥 한번 먹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짧게 웃었습니다. 다 괜찮은 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말은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조건부 허락이 아니라 딸을 믿는 사랑이요. 우리는 동네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화려한 코스도 영어 메뉴판도 없는 곳.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앞에서 백혜란 어머님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잠깐 멈추고 엄마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 국밥 참 좋네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속 편한 게 제일이지.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가 놓친 게 그거였나 봅니다. 속 편한 마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분식집에서 새벽 국물을 끓이던 모습,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르면 엄마가 배고프지 하며 먼저 내 앞에 그릇을 놓던 모습, 그때의 따뜻함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백혜란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편하게 부르셨습니다. 고맙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엄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으로 하자. 도윤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고 이제는 노를 어디로 저어야 하는지 알게 됐다는 것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가족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의 안부, 다음 달의 식사, 다음 명절의 작은 배려로 증명된다는 것도요. 엄마는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대신 내 존엄은 내가 지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이제는 내가 설게.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기에 이 관계는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